네, 이번 롱패스 영상은 또 역시 짧은 버전으로 나갔었던 매치데이 때 선수들이 어떤 식사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번에도 확장해서 해보고, 동시에 선수들의 어떤 그 생활 부분에 대한 얘기도 조금 같이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예전에도 언급했던 적이 있듯이 경기 전날과 특히 경기 당일에는 단백질보다는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합니다. 선수들이 에너지를 몸에 많이 비축을 해두고 써야 되기 때문에 주로 이제 뭐 빵이나 밥은 뭐 물론이고, 경기 직전에 먹는 마지막 식사는 주로 이제 빠르게 먹을 수 있는데 너무 좀 과하지 않게 좀 조그만 샌드위치나, 한국 선수들은 잔치국수나 저희 뭐 아니면 일본 원정 가면 우동이나 모밀 같은 것도 잘 먹거든요. 그런 거 먹고 파스타 정말 많이 먹어요. 축구 선수들, 외국인, 한국인 선수들 가리지 않고 많이 먹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K리그 현장에 있다 보면 외국인 선수들의 어떤 식사를 당연히 배려를 해야 되니까 한국인 선수가 더 많기는 하지만, 이제 외국 선수들이 한식을 잘 못 먹을까봐 이게 원정 경기를 가면 호텔에 묵잖아요. 그럼 호텔에 이제 식사를 부탁을 하는데 밥을 못 먹을까봐 어쨌든 꼭 무조건 파스타를 기본으로 하고, 물론 파스타는 한국인 선수인데도 먹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파스타는 필수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외국인 선수들을 위해서 꼭 어떤 빵이나 파스타 이런 거를 준비를 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결국에 한국에 오래 산 선수들은 공깃밥을 무조건 먹게 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생활이 조금 뭐 익숙해졌던 뭐 윌리안이나 일류첸코 이런 선수들은 파스타도 잘 안 먹고 공깃밥 뭐 이제 된장찌개 말아 먹는 이런 거를 꼭 선호하는 편이었고, 링가드 같은 경우도 처음 왔을 때는 뭐 해시 브라운, 베이크드 빈, 팬케이크 이런 거 찾다가 나중에는 뭐 공깃밥 먹는 거 좋아하더라고요. 브라질 선수들 같은 경우에 워낙 원래 또 밥을 잘 먹고 즐겨 먹기도 해서 밥도 많이 먹는 편입니다. 외국인 선수들 보면은. 이 경기날의 식사에 대한 부분은 원정 경기라고 하면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어느 팀이나 K리그가 아니더라도 뭐 세계 어디를 가나, 왜냐면 원정을 가면은 그 홈팀 경기장과 좀 가까운 곳에 있는 호텔을 잡고 거기서 이제 대부분 전날에 이동을 해서 호텔에 하루 묵은 다음에 경기를 치르잖아요. 이러다 보면은 결국 프리미어리그든 K리그든 마찬가지로 경기장 근처에 있는 어떤 좋은 호텔은 어느 나라를 가든 결국 한정적이고 그 옵션이 몇 개로 좁혀지는데, 그 중에 이제 원정 축구팀들이 자주 이용하는 호텔들이 결국 생기기 때문에 그런 어떤 비슷한 조건에서 결국 원정팀들은 다 묵고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비슷한 환경에서 경기를 하게 되는 편인 것 같고, 홈 경기나 이제 평소 어떤 훈련할 때 평상시의 식사에 대한 부분은 좀 아무래도 구단마다 훈련장마다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부분의 K리그 1부 리그 팀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준으로는 어떤 그 훈련장, 클럽하우스 시설이나 식사하시는 부분이 뭐 어느 정도 비슷한 것 같은데, K리그 2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물론 열악한 곳도 있습니다. 신생 구단이나 조금 재정 상황이 안 좋은 구단 같은 경우는. 제가 일했던 FC 서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선수들의 어떤 언론 인터뷰 같은 데서 그동안 뭐 많이 이미 얘기가 나왔던 부분도 있는데, 서울 훈련장이 오래됐죠. 오래된 곳이고 뭐 조금 낡은 거는 사실이고요. 이제 뭐 훈련장에 식당이 없어서, 식사 시설이 없어서 선수들이 밥을 항상 평소에 나가서 항상 사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맞고 또 약간의 비약이 있는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FC 서울의 훈련장 같은 경우는 90년대 때 이제 LG 시절부터 만들어져서 쓰던 곳인데 부지가 크지는 않고요. 또 건물도 사실 좀 작고, 원래 취사 시설이 없이 만들어졌다 보니까 어느 정도 뭐 개조하거나 리모델링 하는데도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훈련장 근처에 아파트가 있는데 구단에서 거기에 이제 집 몇 채를 사서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린 선수나 뭐 지방에서 와서 좀 원하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생활하거나 투숙하는 선수들이 있고, 또 이제 선수들 사는 공간 말고
집 하나는 아예 식당으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아무래도 공간적인 한계는 있는데 주방도 일반 가정집 주방의 사이즈이기 때문에 어쨌든 훈련장 안에 식당 시설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외부에 근처에 하나 비슷하게 마련을 해서 급식 업체랑 하나 계약이 돼 있고요. 그래서 업체에서 와가지고 영양사 분도 계시고 식사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뭐 아침, 점심, 저녁 다 식사를 해서 제공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집에 뭐 가구나 이런 것도 없어 다 치워놨고 테이블이랑 의자 놔가지고 최대한 많은 선수들이 좀 한 번에 식사를 할 수 있게 만들어는 놨는데 이게 아무래도 차를 타고 또 외부에 한 5분 정도 가가지고 다시 주차를 하고 아파트 들어가서 식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보통은 좀 어린 선수들 위주로 이용하는 편인 것 같아요. 좀 어느 정도 외국인 선수들이나 나이가 좀 있는 선수들은 좀 유부남들이 또 많기 때문에 훈련 끝나면 그냥 칼퇴하고 집에 가서 먹거나 그런 경우가 좀 있고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사실 골칫거리죠. 기본적으로 훈련을 하는 선수들한테 항상 좀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게 식사를 제공해 주는 게 뭐 영양적인 측면이나 선수들 몸 관리 측면에서 당연히 필요하고 당연히 좋은데 이렇게 밥을 먹으려면 차를 타고 무조건 나가야 되는 이런 떨어져 있는 게 좀 불편한 상황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 아닉스 감독님 시절 때는 맨날은 아닌데 뭐 어느 정도 강제로 모여서 먹게 한 적도 있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그 숙소 식당에 모여서 다 같이 밥을 먹고 뭐 이렇게 좀 했던 부분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식당 시설도 없는 낡은 훈련장을 개선하려면 아무래도 엄청난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특히나 서울이잖아요. 서울 혹은 뭐 서울 인근 지역 가까운 곳에 훈련장이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경기장까지 이동을 하고 선수들이 출퇴근을 해야 되니까 이런 쪽에 이제 투자를 하려면은 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거고 그러려면 현실적으로 다른 쪽에서 비용을 줄이는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선수단 쪽 영입이나 이런 데 투자를 줄이거나 아니면 뭐 조금 뭐 극단적인 예시지만 뭐 인력을 감축시키거나 고연봉자들을 내보내거나 해서 결국 예산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을 거고 물론 이것도 1, 2년 정도의 어떤 예산 확보로도 부족하겠죠. 정말 어떻게 보면 큰 투자를 감행해야 될 수밖에 없고 사실 뭐 시간이 지날수록 땅값이라는 건 계속 올라갈 거고 물가도 계속 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을 하려면 좀 큰 마음을 먹고 좀 큰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럼 여기서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 좀 의문이 드는 것도 있어요. 그럼 평소에 좋은 시설의 훈련장과 어떤 식당을 가지고 있는 환경이 좋은 팀에서 밥을 잘 먹이면 축구를 더 잘할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의문이 좀 들고 저도 예전에 일을 하고 있을 때 주변 사람들과 이거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여기서 한번 일본 J리그 옆 나라에 있는 J리그의 마치다 젤비아라는 팀의 얘기를 잠깐 해보고 싶은데요.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J리그 1에서 좋은 성적을 많이 냈었기 때문에 또 많은 축구 팬들이 아실 만한 팀인데 원래는 2부 리그, 3부 리그를 좀 전전하고 있던 팀이었으나 IT 기업이 인수를 하고 투자를 좀 많이 하면서 성적이 확 올라왔죠. 그래서 재작년에 이제 J2에서 J1으로 올라왔는데 승격 첫 시즌에 3위를 기록하면서 챔피언스 리그에 나오게 됐고 작년에도 FA컵을 우승하면서 이제 올해 또 챔피언스 리그를 나가는 이제 승격 팀이라고는 어떻게 보면 믿기지 않는 2년 연속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낸 팀인데 작년에 마치다를 갔을 때 이제 서울에서도 뛰었었던 나상호 선수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돈이 정말 많대요. 구단이 돈이 정말 많아서 승격하자마자 굉장히 J1에서 잘하고 있던 선수들 큰 연봉을 주고 대대적으로 많은 영입을 해서 선수단 쪽에 투자를 많이 했고 근데 다만 이제 물어보니까 아무래도 처음에 성적을 내는데 먼저 중점을 두고 선수 영입하는데 조금 예산을 많이 썼으니까 아무래도 훈련장 시설은 이제 하부리그에 주로 머물렀던 팀이기 때문에 원래는 안 좋았겠죠. 근데 이제 막 어느 정도 선수가 좋아지고 성적이 나면서 그 후에 이제 훈련 시설이나 이런 쪽에 좀 변화를 주고 있는 과정에 있대요, 현재. 그래서 이쪽도 뭐 시설이 뭐 굉장히 좋은 편은 아니고 뭐 식사를 하려면은 이
식당 시설이 여기도 외부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가야 되는. 뭐 서울이랑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팀으로 가서 뭐 적응하기는 편하겠다. 뭐 이렇게 농담처럼 생각하기는 했었는데 이런 아이러니가 결국 있는 것 같아요. 뭐 훈련장 시설 특히나 뭐 마치다도 그렇고 FC서울도 그렇고 수도에 있는 팀들이다 보니까 땅값이나 이런 것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시설적인 개선에서 결국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또 성적을 내야 되잖아요. 프로팀들은. 그래서 선수단 투자 쪽에 먼저 결국 돈이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K리그에서 클럽하우스 이 훈련장 시설이 좋다는 팀들을 얘기를 한번 해보면 보통 이제 어디가 좋을까 생각하면 많이들 얘기하는 데가 수원 삼성이에요. 수원 삼성이고 뭐 수원 삼성에 있었던 선수들이나 스텝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밥이 너무 잘 나온대요. 밥이 너무 좋고 식당 시설도 좋고 그 안에 어떤 내부적인 시설들도 굉장히 다 훌륭한 편인데 아까 말했잖아요. 이게 단순하게 생각해서 밥 잘 먹이고 좋은 환경이면 축구 잘할까? 라고만 봤을 때 그렇게 좋은 수원 삼성인데 어쨌든 뭐 강등을 당했고 지금 K2에 계속 있고요. 또 굉장히 재밌는 게 성남, 인천 이 구단들이 강등당하기 직전에 공통적으로 있었던 변화가 시의 지원을 받아서 굉장히 깔끔한 시설에 훈련장을 새로 신설했다는 겁니다. 근데 성남이 이제 2022년 시즌 시작하면서 새로운 이제 좋은 훈련장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바로 강등을 당했고요. 그 시즌에 인천 같은 경우에는 2년 뒤에 강등을 당했습니다. 클럽하우스가 새로 생기고 요거는 뭐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어떤 결과만 보고 얘기를 했을 때 무조건 좋은 클럽하우스와 좋은 식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시설이 있다고 좋은 성적을 내는 건 당연히 아니죠. 네, 당연히 아니죠. 그렇다고 반대로 좋은 밥을 먹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떤 식사 시설이나 훈련 시설이 많이 노후한 클럽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해서 개선을 하고 선수들의 생활 환경을 좋게 개선해 주는 게 당연히 경기력에는 장기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치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떻게 보면은 프로 구단들이 이 예산을 쓸 때 이런 밸런스를 맞추는 부분에서 좀 결정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뭐 제가 어떤 구단을 하나를 가지고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위에서 결정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번 어떤 올해의 성적과 당장의 성적이 좀 걸려 있고 그런 상황에선 결국에는 뭐 있는 돈을 선수 영입하고 감독이나 코치 좋은 사람 데려와서 비싼 돈 주고 투자하고 그러는 데에 먼저 포커스가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데 조금 공감은 돼요. 그쪽에 먼저 눈이 가겠죠. 근데 계속 사실 선수 데려오고 뭐 영입하고 이런 데만 신경 쓰고 성적을 신경 쓰다 보면은 어느 순간 10년, 20년이 지나고 예전에는 썩 나쁘지 않았던 시설이 이제는 좀 안 좋은 시설이 돼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는 좀 칼을 들고 변화를 단행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나아가 볼게요. 그럼 이제 원정 경기 같은 경우에는 초장에 말했듯이 전날에 대부분 원정 지역으로 가서 호텔에 묵죠. 모든 구단들이 당연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 부분은 이제 K리그 내에서도 다르고 뭐 해외 리그 내에서도 팀들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은 있는데 K리그의 꽤 많은 구단들은 홈 경기 전날에도 합숙을 합니다. 선수들의 집이 훈련장이나 경기장과 가깝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한 장소에 모여서 경기 전날에는 모여가지고 다 같이 식사를 하고 다 같이 잠을 자는데요. 뭐 이런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듯이 당연히 뭐 서울같이 어느 정도 훈련장이 조금 노후한 곳들은 숙박시설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훈련장 안에 식당도 없으니까 잘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도 없고 반면에 이제 좀 규모가 좀 있는 훈련장을 가진 구단들 같은 경우에는 식당은 물론이고 선수들이 잘 수 있게 호텔 방이나 리조트 방처럼 되어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예전에 계속해서 이용했었던 파주 NFC 많은 분들이 아시잖아요. NFC도 이제
리조트처럼 각자 방이 돼 있는 그런 숙박동이 있어가지고 국가대표 선수들이 경기 전날에 파주 NFC에 모여서 다 같이 식사를 하고 잠을 잔 다음에 상암 경기장으로 이동을 해서 경기를 치렀는데요. 반면에 이제 프리미어리그 같은 유럽 리그 팀들 같은 경우에는 합숙을 하는 팀들도 있고, 근데 대부분의 팀들이 합숙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홈 경기 전날에는 각자 집에서 각자 식사를 하고 컨디션 관리를 개인의 어떤 루틴에 맞춰서 하고, 경기 날에 이제 훈련장에 모여서 버스로 이동을 하거나, 혹은 어떤 구단들은 그냥 각자 차를 타고 운전해서 경기장에 정해진 시간까지 출근하도록 하는 구단들도 많습니다. 물론 뭐 정답은 없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에서 유난히 사실 이런 합숙을 많이 하는 이유는 조금 아무래도 뭐 문화의 차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예전부터 있었던 이 한국 운동부 특유의 어떤 약간의 단체 생활 문화 같은 게 좀 남아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사실 하기는 해요. 결국 K리그 구단들이 홈경기 전날에 합숙을 할 때도 하는 이유는 선수들을 모아서 뭐 식사도 관리를 하고, 이게 집에 있으면 결국 제 생각에는 어떤 감독이나 코치들이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선수들이 혼자서 좋은 식사를 챙겨 먹고 잘 잠을 자고 좀 경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에서 경기 당일에 혼자 출근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노파심에서 생긴 문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호텔에 모여 있으면 사실 장점은 있어요. 또 이게 집에서 혼자 사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좋은 영양의 식사를 제대로 섭취하고 출근하지 않을 수도 있죠. 아무래도. 다만 호텔에 있으면 이제 밥을 정해진 시간에 다 같이 모여서 먹고, 또 다 같이 있다 보니까 내일 경기를 같이 뛸 선수들이랑 자연스럽게 축구 얘기를 하면서 식사를 하고 뭐 차를 한 잔 마시고, 어떤 정제된 환경에서 생활을 하다가 경기장으로 다 같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장점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또 관리한다고 모아놨지만 호텔에서 조용히 이제 눈을 피해서 치킨이나 햄버거를 시켜 먹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특히 여름 경기 같은 경우에는 7시 반, 뭐 8시 저녁 이런 식으로 경기를 하다 보니까 전날에 훈련 끝나고 이제 미팅하고 하면서부터 오후부터 호텔에 들어와 있으면 24시간 이상 호텔에 있다가 경기장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아무래도 좀 선수들 입장에서 좀 지겹기도 하고 방에만 있다 보니까 이럴 때 좀 그런 일탈이 가끔 생기는 것 같아요. 치킨이나 햄버거를 시켜 먹는. 운동선수들은 또 칼로리 소모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실 어떤 그 양질의 식사를 다 같이 하고 좀 경기를 위해 집중하기 위해 합숙을 했지만, 야식을 먹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런 리듬이 좀 깨지는 거긴 하잖아요. 물론 집에 있어도 눈에 안 보이니까 뭐 몸에 안 좋은 걸 먹을 수 있고, 그거는 사실 근데 알 방법이 없죠. 그래서 합숙을 하든 결국 뭐 개개인 개별로 출퇴근을 하든 본인의 몸 관리는 결국 선수 본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날에 치킨이나 햄버거를 먹고 또 다음날 좋은 퍼포먼스를 펼치고 경기를 잘할 수도 있죠. 근데 반대로 사실 백날 몸에 좋은 걸 먹어도 축구를 못하면 경기를 지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프로라면 본인이 스스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팀적인 측면에서는 뭐 예를 들면 프리미어 리그도 노팅엄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 뭐 지금 기준은 아니고 몇 년 전 기준인데, 제가 직접 들었던 얘기로는 홈경기 전날에도 호텔에 모여서 합숙을 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물론 정답이 없고 여러 나라의 여러 리그 팀들이 다들 다르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은 어쨌든 경기를 이기는 게 제일 중요하죠. 프로팀이라면. 그래서 이런 다양한 부분을 좀 같이 놓고 생각을 해보면 또 재밌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한데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또 함께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